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로 전거래일 대비 0.31% 내린 2273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속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의약품 업종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각종 제약주 악재에 더해서 금융당국의 테마감리 우려가 더해지면서 제약주들 약세를 보였고요. 이외에도 유통과 보험, 전기전자 등 업종별로도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또 SK건설이 시공 중인 라오스댐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오늘 SK와 SK디스커버리 등 SK그룹주들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부 남북 경협주들은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지난 23일에 이어 또 한 번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 다시 사자세로 돌아서는 듯 했던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기관의 팔자 행렬에 74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이 바이오 업종과 유통 업종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세를 부추겼는데요. 시총상위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리톡스, 신라젠 등 다양한 종목들이 대다수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또 업종별로 비금속, 출판 매체, 복제, 건설 등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고 또 비트코인 가격도 두 달여 만에 900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오늘장에서 SCI 평가정보, 우리기술투자, 옴니텔 등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창투사 관련주들도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늘 장 또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무너진 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장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최근 시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다시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그 사이에 또 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예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할 때는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중국처럼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런 무역전쟁이라는 하나의 어떤 악재로 인해서 다 같이 동반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부터는 약간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미국장이 올라도 우리는 떨어지고 중국 때문에 그래도 밀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지만은 심지어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엄청난 속도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짝 눌린 정도였지만 3거래일 동안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하루에 2%, 1%씩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시장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홀로 거의 왕따가 됐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만의 이런 독보적인 폭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환율이라든가 이런 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존에 9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 중반대까지 빠졌던 이런 시장 속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빠졌던 그간의 하락 속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의 급락 같은 경우에는요. 뚜렷한 하락의 원인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세간에서는 환율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환율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은 달러 강세가 누그러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우리한테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환율 전쟁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의 악재가 될 부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비이성적인 과도한 급락 이거는 시간이 약간만 아주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더라도 금방 메꿔가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던가 아니면은 차분하게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사이에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만 더 올라가면은 또 사상 최고가입니다. 나스닥은 또 어젯밤에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었죠. 우리만 이렇게 못 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 증시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곧 해결을 해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차분하게 관망을 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주전자재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전자부품용 소재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오늘 8%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뭐 하루 만에 상승폭을 놓고 본다면 8%뭐 이렇게 안 크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이 종목이 거쳐온 어떤 행보를 본다면 뭐 굉장합니다. 사상 최고가를 연일 계속해서 쓰고 있고, 지금 지난주에 목요일 날 한 차례 급등을 했다가 2거래일 정도 약간 좀 눌리는 그간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재차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차트만 봐서는 과연 최근에 하락장이 맞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이 가차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았던 6월과 7월도 뭐 끊임없이 뭐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면서 2만 원 초반대에 있던 주가가 3만 원대까지 50%가량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 방송에 이번 달 초부터 나오면서 사실 이 전기전자 업종, IT 쪽에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이 몰려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다. 종목들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림 자체가 하반기 때 전기전자 업종 IT 올라갈 수 있다. 급등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검색식에 포착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앞에 잠깐 얘기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 MLCC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뭐 있습니다. 그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만드는 소재를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전자 제품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차라든가 자동차 전장 부품이나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뭐 삼성전기라는 이 대형주가 올라가는 것과 약간 좀 연관이 되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요 계속해서 폭락장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회사가 일하는 내용들, 이거는 뭐 차트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대주전자재료처럼 다 올라가고 나서 추격 매수를 통해서 단기 급등 수익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전에 저기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에서 저렴한 순간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IT 제가 강조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특징주로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장세 무관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대주 전자재료 확인하셨는데요. IT 업종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업종으로는 LNK바이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2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1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같은 업종 내 다른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유독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사람들이 단기에 사실 빠른 기간에 수익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테마주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관심 갖고 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혼란세로 접어드는 이런 순간에는 약간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뭐 이거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따라갔더니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잘라내고 다른 걸 갔더니 뭐 계속 이런 식이죠. 뭐 제약주 자르고 경영주 갔다가 경영주 자르니까는 또 딴 거 떨어지고 뭐 이런 형태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믿고 기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 제약바이오 업종의 어떤 간판급 스타들이 있죠. 뭐 신라젠이라든가 HLB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안에 이 간판 스타들이 모조리 지금 급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쪽 연관되어서 투자 심리도 굉장히 좋지가 못하죠. 근데 LNK바이오가 오늘 장중에 한때 뭐 20% 이상, 28.2%까지 거의 뭐 상한가에 육박하는 흐름을 차트상 보시면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올해 고점들에 비해서 굉장히 아래로 내려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급등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한 차례 시도를 했지만은 바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실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재차 급등하면서 장중 최대 28%까지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16% 플러스로 마감이 된 이 종목이 오늘도 역시 조건 검색식에 포착이 됐습니다.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거, 즉 돈을 잃고 까먹기만 하던 회사가 이제 돈을 버는 회사로 거듭났다라는 거. 사실 이것만큼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호재가 없고 좋은 테마가 없습니다. 적자 기업이 흑자로 바뀐다는 거. 지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눈만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업종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모조리 다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안 좋다,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서도 흑자 전환이라는 딱 그 한 가지 키워드가 있으니까는 종목이 이렇게 바로 급등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요즘에 급등한 종목이 많이 뭐 없다 보니까 뭐 이 정도만 올라도 다 티가 많이 나죠. 그래서 실적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뭐 앞서서 빨리 발표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2분기 실적 발표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발표했으면 이제 상반기, 즉 올해 2018년도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실적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는 밑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남은 하반기 때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앞으로 하반기의 주식시장은 향후 실적 기대감, 이것이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흑자 전환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이 좋은 것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철저하게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5월, 6월 달, 7월 달까지 사실 많이 빠진 종목들은 다 고평가되고 거품기 종목들만 전부 다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실적 좋은 거, 저평가된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종목을 구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뭐 못 벌었다거나 혹은 잃었던 그런 손실금 단번에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LNK 바이오처럼 실적이 좋거나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한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신원 종합개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장중 12% 넘는 급등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에는 6% 넘게 상승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예,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사실 남북 경협주가 올라갈 때 약간 좀 모멘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식으면서 주가가 지금 보시면 뭐 연저점뿐만이 아니라 뭐 2016년 이후에 최저점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가면서 거의 뭐 사상 최고 저가를 막 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4,000원 초반대까지 주가가 밀렸다가 밑바닥에서 지금 이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0%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 같은 경우는 19.5%까지 올라가고 살짝 결국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계속 이 두 달 넘게 하락만을 거듭하던 종목이 지금 또 시장 분위기가 좋나요? 뭐 모든 종목들이 뭐 일제히 다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더 빠질 종목이었다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하락만을 거듭하던 종목이 바닥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6월달 이후로 최대 거래량을 기록을 해주면서 장중에 2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종목 포착, 검색식에 걸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 다 패턴들이 이렇습니다. 쭉 빠지다가 계속 빠지다가 이제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고 올라갈 일만 남은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고개를 처음으로 들어올리는 그 자리. 그런 것들을 집어내는 그런 포착 검색식으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내용까지 가만히 살펴보면요. 물론 검색식에 걸려서 오늘 단기 급등 수익, 뭐 19%라는 단기 급등 수익을 노릴 수 있었던 거 물론 1차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이 채 안 돼요. 46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작년 기준으로도 120억. 그러니까 뭐 주가 수익 배율,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로 치면은 한 4배 정도도 안 되는 초저평가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올라간 이유가 갑자기 뭐 건설업에 호재가 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원종합개발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거. 어제 같은 경우는 살짝 낌새만 줬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거래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이나 저평가라든가 이런 두 가지 키워드, 가장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도 불러올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기준점이 명확하잖아요. 뭐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눈에 뻔히 보이는 뭐 지난 과거의 실적, 올해 예상되는 실적. 이 실적이라는 걸로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약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졌지만 실제로 이 회사에 돌아가는 영업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악화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뭐 이따 강의 시간에도 따로 준비를 뭐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런 것도 종목 굉장히 많고 이런 바닥권에서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급등이 임박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9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구체적인 종목까지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던 종합 개발까지 오늘도 검색에 포착된 새 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고요. 더 많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 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이 오랜만에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 뭐 시장 얘기를 뭐 늘상대로 와가지고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아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참에 공부나 하자라는 생각에서 이번 주 수목금을 제가 또 나오게 됐는데 3부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저평가 급등주 매매, 그러니까 급등주를 누구나 매매하고 싶어 하지만 그 급등주가 이미 여기까지 급등한 걸 갖다가 여기서 급등주를 노리면 잘못하면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아마 많이 당해 보셨을 겁니다. 급등은 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비싸진 종목은 언젠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필요 이상으로 저렴해진 종목은 반드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간단한 원리를 일단 설명을 드려서 오늘은 기초 3부작 중에 첫 시간으로서 어떤 저평가 종목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알기 쉽게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 30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하반기 수익은 굳이 뭐 저 없어도 충분히 보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3부작 강의 중 1부작입니다. 오늘 저평가 급등주 매매 기초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바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여전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이전까지 사실 6월 달 그리고 이제 7월 한 중순까지 빠질 때는 무역 전쟁이라는 뭐 사실 그렇게 큰 악재도 아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 때문에 계속 휘둘리는 이런 모습들을 봤고 그렇게 휘둘리는 증시는 비단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가 유로존, 특히 중국, 뭐 동남아까지도 이렇게 동반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죠. 근데 지난주부터는 이 양상이 약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졌던 특히 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 사실 7월로 넘어오면서부터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세로 반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젯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뭐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어제 오른 폼만큼 한 번만 더 오르게 되면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에
당사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목요일 날 2% 반등한 거를 시작으로 해서 금요일, 월요일 3거래일 동안 약 5%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우리만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이성을 놓친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라도 철저하게 좀 이성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데 틈틈이 아까도 이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 소식에 급등을 했고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같은 종목도 비록 굉장히 지금 시가총액이 낮아져 있지만 해마다 100억 원, 올해 예상치는 200억 이상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량한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빠진 이후에 밑바닥에서부터 차마 뭐 잡을 틈 제대로 주지도 않는 것처럼 바로바로 급등을 해버리는 것이 지금 장의 트렌드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3부작 3번에 걸쳐서 준비한 내용은 그렇게 뚜렷하게 실적 모멘텀이 갖춰져 있음에도 주가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평가다. 우리가 뭐 저평가라는 얘기는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주식시장 트렌드에서는 별로 저평가 종목의 인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적어도 상반기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돈 하나도 못 벌고 있어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내용을 잠깐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지금 7월 중순 이후에 펼쳐지는 장에서는 확실하게 저평가 종목이 좀 더 시장에서 강한 모습들, 남들 10%, 20% 빠질 때 저평가 종목은 한 5%밖에 안 빠지고요. 남들 보합권에서 빌빌대고 있을 때 저평가 종목은 갑자기 5%, 10% 급등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지 저평가 종목의 정확한 정의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기초 과정으로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초 과정에서 이 저평가 종목을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누구나 급등주를 좋아하죠. 사실 뭐 똑같은 20%, 똑같은 30%의 수익을 얻고 싶다면 당연히 좀 서둘러서 올라가는 종목을 잡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 추가로 더 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미 제가 이제까지 한 10여 년 동안 주식시장 관찰하면서 본 결론은요, 이미 급등주,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해버린 종목이 추가적인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노리고 들어가는 매매는 승률이 40% 미만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미 급등한 거는 사실 빠져도 되게 금방 빠져요. 좀만 매도 물량이 나온다거나 나 잠깐만 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아니면 잠깐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는 사이에 순식간에 막 5%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굉장히 매매하기 어렵죠. 근데 그러한 급등주가 만약에 다 올라가고 나서가 아니라 바닥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종목이 앞으로의 급등주가 된다면 우리는 그런 거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저평가 종목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종목을 찾아내서 매매할 수 있는 투자자로 제가 앞으로 3일 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 저평가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 저평가 종목? 그거는 당연히 저렴한 종목. 주가가 싼 종목이니까 많이 고점에서 내려와 있는 종목이면 그것이 저평가 종목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초에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로부터 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되게 유명한 종목이었죠. 바로 이 S마크라는 종목인데요. 과거에 그 가희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돼 있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그 S마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보시면 2016년 말에 이 회사 기준으로 8,000원 넘어서까지 8,100원 넘어서까지 최고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8,1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2016년 말부터 계속 빠집니다. 뭐 6,000원, 4,000원, 2,000원 빠지더니 결국 이 빨간 줄 쳐진 데 보이실 겁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800원입니다. 800원. 한 주당 8,000원 하던 종목이 800원까지 떨어졌다. 10분의 1로 떨어진 거죠.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저한테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셨냐면 기존에 이 고점에서 사서 손실을 좀 심하게 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10분의 1이나 더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 정도 떨어졌으면 정말 조정도 과하게 받았고 충분히 빠질 만큼 다 빠져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기존에 하고 있던 일도 뭐 섬유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다음 화면에서 제가 이 종목의 과거 재무제표를 한번 가지고 나와 봤는데 자, 보세요. 지금 2012년 흑자 잠깐 기록했다가 2013, 4, 5, 6 계속해서 지금 2017년까지 무려 4년 연속으로 영업 적자와 단기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차려진 목적은 돈을 벌려고 차린 거고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일수록 주식시장에서는 높은 값어치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벌기는커녕 회사 있는 돈조차도 까먹고 있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아무리 주가가 많이 10분의 1 토막이 아니라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라면은 즉 바꿔 말해서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던 회사라고 하면 이거는 절대로 저평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평가에 대한 개념을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를 차트를 통해서 보지 말아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차트로 많이 떨어지면 저평가다. 이 정도 밀렸으면은 충분히 조정받았다, 많이 빠졌다.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접근을 했다가는 상장 폐지나 정리매매가 되는 종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많이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확실하게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평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저평가 종목을 찾아내고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좀 해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오기 전에요. 이제 벌써 되게 오래됐네. 3월 달에 제가 그 전기차 관련해서 좀 종목 추천을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같은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이데일리 방송국에서 자, 3월 7일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사막 콘덴서라고 하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 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관련주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또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핵심 이 전해 콘덴서라고 하는 이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전자부품 제조하고 전기차 수요 늘어나고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저 당시에 제가 이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을 당시 가격 38,000원에 제가 추천했던 바가 이 방송국을 통해서 제가 추천했던 바가 있었는데 근데 차트를 보시면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저 이 그림만 봐서는 절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종목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차트만 봐서는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저기 빨간색 화살표가 시작하는 저 가운데쯤 있죠. 저 화살표가 시작되는 저 자리가 바로 제가 이 사막 콘덴서를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2018년 3월 7일입니다. 과거 주가 10,000원짜리가 30,000원대까지 3배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밑바닥에서부터 3배에다 올라왔으면 이거는 고평가된 종목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네가 저평가. 그러면 주가가 싼 종목을 사는 게 저평가인데 이미 바닥에서 주가가 3배나 올라온 걸 사자 그러면서 무슨 놈의 저평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이나 재무제표를 통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거 사실 단어만 들어도 현기증 나고 어렵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딱 하나,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보고 이 종목의 저평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알려드리는데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갖다 버리고 딱 하나만 보면 되니까 그거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 즉 주가가 그 과거에 그전부터 올라왔던 속도에 비해서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왔지만 저평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당시부터 제가 3월 7일 날 추천드린 이후로부터 당시 최고점을 기록했던 이번 달까지 이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의 주가는 무려 180%가 넘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었다. 당시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던 저 자리가 180%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만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 복잡한 재무제표에서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거 바로 영업이익인데요.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 색깔로 저 네모를 해놨잖아요. 네모 안 친 거는 그냥 보지 마세요. 숫자가 이것저것 다 나와는 있는데
하나만 덜렁 하면은 한 줄만 덜렁 갖고 나오기 그래가지고 다 캡처를 해오긴 했지만 사실 이걸 다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처음에 이제 2013년도요. 자, 최근 좌측에 나와 있는 게 2014년입니다. 1년 영업이익이 고작은 아니죠. 고작은 아니죠. 예, 42억. 지금에 비하면 고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년 영업이익이 42억이었던 회사가 작년 기준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냐? 220억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앞으로 예상 실적. 잘 나가는 기업은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만큼 돈을 벌지. 주가는 결국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무려 영업이익이 915억 원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불과 2013년도까지만 해도 42억밖에 못 벌던 회사가 지금 몇 년입니까? 대략 한 6년, 7년 정도 지난 사이에 영업이익이 20배 이상 올라간 거죠. 20배. 그러니까 주가도 당연히 저 당시보다 지금이 20배가 올라가도 그 누구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실적이 20배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 잣대, 어떤 가치도 당연히 20배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콘덴서는 제가 38,000원에 매수 사인 드리고 나서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180%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거듭이 났다는 거죠.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건 이 주가라는 게 과연 뭐냐, 주가라는 게 무엇이냐를 약간 좀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주당 얼마냐 뭐 이런 거 아니라 과연 주가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고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명확한 정답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바로 볼게요. 제가 줄 2개 그려놨습니다. 검은색 실선과 빨간색 점선 2개를 그려놨는데요. 자, 기업의 가치는요. 잘 들으세요. 자,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건 이 본질 가치라고 하는 것과 시장 가치라고 하는 2개의 가치로 평가가 됩니다. 자, 본질 가치는 이 기업의 정말 본질 가치. 이 회사는 뭐 100억 원의 값어치가 있다. 1000억 원의 값어치가 있다. 그런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본질 가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르고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모르고 무슨 뭐 어디 뭐 하버드 뭐 경제 박사를 따고 뭐 하든 간에 아무도 몰라요. 본질 가치는. 다만 이 회사의 이 종목의 본질 가치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유추를 할 뿐이지 절대 본질 가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 본질 가치라고 하는 건요. 회사가 저 검은색 보면 막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잘 나갈 때는 그 회사의 본질 가치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잘 벌던 회사가 이익이 줄어들고 적자로 바뀌고 무슨 뭐 오너가 횡령하고 이러면은 기업의 본질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검은 색깔로 기업의 본질 가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빨간색 참 제가 헷갈렸네요. 자, 빨간 색깔 점선으로 기업의 본질 가치가 올라갔다가 좀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졌다 반복을 하는데 주가가 항상 저거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는 바로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에서 판단하는 가치, 즉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바라볼 때 시장 가치, 이 회사는 얼마짜리여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셀트리온의 본질 가치가 만약에 뭐 20조 원짜리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 가치는 셀트리온의 시장 가치는 대략 한 30조 원 정도가 되지만 과거 한 5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셀트리온의 시장 가치는 고작 한 3, 4조밖에 안 됐던 거죠. 회사의 본질 가치는 그대로 있지만 시장 가치만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만. 그래서 검은 색깔로 주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급등주를 노릴 때 가장 첫 번째로 공략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고 한다면요. 바로 이 노란 색깔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과거부터 시장에 기업의 본질 가치가 좀 떨어져요. 뭐 실적이 좀 안 좋다 그러고 무슨 업황이 무슨 뭐 반도체 업황이 고점이라 그러고 이러면서 기업의 본질 가치가 살짝 떨어지지만 검은 색깔 시장 가치, 즉 주가를 말하는 거죠. 주가는 필요 이상으로 더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을 건 알아요. 좀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 가치가 좀 떨어진 건 알겠는데 인간적으로 이건 주가만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정확하게 여기서 보고 있는 노란 색깔 저 영역에 가 있는 겁니다. 뭐 환율 문제다.
금리 문제다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가 약간 줄어든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그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가 하락한 폭에 비해서 주가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노란색, 즉 바닥에서 그냥 쥐어 담으면 싸게 사면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서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질 가치는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건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만약에 이 본질 가치, 즉 이 기업은 얼마짜리 기업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슷하게라도 정답을 알 수 있으면 그때 우리가 주식이 쉬워지죠. 왜?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계산을 해봤더니 뭐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의 본질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6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지금 주가는 예를 들어 4만 7천 원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일단 사두면 올라간다는 얘기. 기본적으로 저평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가 됐든 뭐 앞으로 뭐 급등하는 뭐 가상화폐 관련주가 됐든 이런 것들만 잘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는 거 굉장히 수월한 작업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공식 하나만 제가 정확하게 좀 정답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업의 본질 가치, 즉 이 기업은 얼마짜리 회사여야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산할 수 있을지 제가 정확하게 정답, 해답을 하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공식 하나 외우면 됩니다. 아까 제가 재무제표에서 사마콘대에서 얘기할 때 뭐 봤죠? 자, 영업이익 하나 봤습니다. 매출액도 안 봤고 순이익도 안 봤고 무슨 뭐 부채 비율 뭐 이런 하나도 안 봤어요. 딱 영업이익 하나만 놓고 10 곱해라. 0만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아까 뭐 사마콘덴선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좀 매매를 했었던 다른 종목을 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자, 올해 1월 달에요. 자,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재무제표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복잡한 숫자들이 쭉 나와 있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년 뒤에 영업이익에 10을 곱해라. 그것이 시가총액이 되는 것이 바로 그 기업의 본질 가치라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이것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 올해 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년 뒤인 2019년도에 세진중공업의 1년 예상 영업이익이 바로 216억 원이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증권사 애널리스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지런히 분석해갖고 예상치를 내놓고 그것을 평균 낸 값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 실적은 굳이 여러분들이 뭐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세진중공업 보면 자, 제가 1월 5일 당시에 제가 방송할 때 확인했던 바로는 2019년도 1년 뒤에 예상 영업이익이 216억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10 곱하면 2160억이죠. 자, 간단한 산수로 넘어가서 다음 화면을 보게 될 텐데 자, 2019년도에 이 회사의 예상 영업이익이 216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좌측에 나와 있는 검은 색깔 막대기가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진중공업은 아까 영업이익에다 제가 10을 곱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회사, 즉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은 2,160억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줘야지만 이 기업은 이 정도의 값어치를 가진 회사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 순이익이라는 개념으로 PER을 많이 쓰긴 하는데 요즘 장에서 잘 맞지를 않아요. PER은 이 영업 외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영업적인 측면에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그래서 예상 영업이익에 10을 곱했더니 2,160억 원이라는 이 답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세진중공업은 시가총액이 2,160억이 돼야 되는데 제가 당시 1월 5일 당시에 봤을 때 세진중공업의 시가총액은 2,160억은 커녕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1,151억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1,151억 원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적정한, 즉 이 회사가 응당 갖춰야 할, 가 있어야 할 자리까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1,100억 원짜리 시가총액이 2,100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2배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와도 뭐 괜찮은 종목이겠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당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1월 달에 실제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예시이기도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래서 자 1월 5일이었습니다. 1월 5일 날 당시 시가총액이 1,151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세진중공업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딱 저때입니다. 딱 저때. 올라서기 시작한 것은 12월 말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저 노란 색깔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부분이 제가 바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그 당시인데 그때 세진중공업을 매수했다면 2달 만에 무려 70% 가까운 70% 가까운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자리, 그 자리를 딱 잡았는데요. 저거는 뭐 저는 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 관심주로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저조하다.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도 홀대를 받고 있고 저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1년의 예상 영업이익, 지금에 벌어들이는 돈과 앞으로 벌게 되는 돈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은 터무니없이 낮다. 그래서 그 공식은 제가 1년 뒤에 영업이익에 10을 곱해서 그것이 바로 시가총액이 됐을 때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제 값어치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쭉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요 기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이 간단한 공식 하나, 즉 영업이익에다가 10을 곱해라. 뒤에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뒤에 공 하나만 더 붙이면 그것이 이 회사가 가야 하는 시가총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기법의 이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단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예, 약점이자 최고의 강점은 바로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찍혀야지만 공 하나 더 붙였을 때 시가총액이지. 뭐 그러면 100억 원 적자 보고 있는 회사는 공 하나 더 붙이면은 시가총액이 마이너스 1,000억 원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돈을 못 벌고 적자 보고 뭐 이렇게 그냥 돈 잃고 있는 그런 회사는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그런 종목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적자 종목도 올라가는 게 있지만 그걸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좌 크게 망가지고 주가 반토막 나고 뭐 이런 것들 다 적자 전환하고 잘못된 종목들 매매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법 하나만 활용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적자 기업을 기본적으로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한진해운처럼 막 뭐 박살나고 뭐 상장 폐지 당하고 그런 험한 꼴 당할 일이 절대로 없는 기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공식 하나지만은 이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린 게 저평가 종목을 찾는 방법, 즉 저평가됐다는 얘기를 찾으려면 이 회사는 어느 정도가 돼야지 적당하다라는 그 본질 가치를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주가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 즉 시장 가치가 본질 가치보다 아래에 있다면 그 종목은 매수해서 본질 가치 갈 때까지 일단 가져가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제가 내일하고 모레도 계속해서 이 유사한 강의를 이어갈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계산하는 것까지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본질 가치보다 미치라고 해서 다 사면 안 되죠. 저평가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면 안 됩니다. 저평가 종목 중에서도 사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찾는 방법은 제가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강의를 따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따로 준비를 했고요. 어떤 자리에서 사야 돼요? 저평가라고 다 산다고 뭐 1년, 2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저평가됐지만 어떤 자리에서 사야 되는지는 제가 내일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거 설명 드리고 나서 제가 종목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에 미리 종목을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지금 뭐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경쟁이 북구할수록 득을 볼 수밖에 없는 회사. 딱 제가 오늘 설명드린 저 기법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면서 내일 설명드릴 저 매집 자리, 정확한 그 내일 설명드릴 수 있는 매집 자리에 지금 정확히 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내일 강의 앞서서 오늘 밤 9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기법에 앞서서 종목을 먼저 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9시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종목 반드시 알아가셔서 빠르게 수익 챙겨가시는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평가 급등주 매매 기초 중 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계산하는 법 배우셨는데요. 내일 또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2부작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공개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뭐 내일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저평가됐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다 무턱대고 사면 안 됩니다. 살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뭐 오늘 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종목을 통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내일 다시 또 진행하면 되는데 일단 종목은 좀 먼저 매수를 해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자, 요즘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정말 주식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다닙니다. 근데 저도 뭐 이런 위기는 누차 겪어봤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서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기본에 충실해서 정말 기본이 과연 주식시장의 기본이 무엇이냐. 결국 돈을 잘 버는 회사는 높은 평가를 받고 돈을 못 버는 회사는 값어치가 떨어지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것도 그리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먼저 공개를 해드리는 것도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종목 지금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대체로 다 보면요. 실적에 비해서 너무 좀 과도하게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시라는 의미에서 잠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 먼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정말 힘든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겠죠. 어떠한 종목이 또 상승세,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어지는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 시즌2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희 시크릿노트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